안녕하세요. 2021 지역 인재 육성 스마트 베뉴 아카데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9단계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SNS 마케팅을 강의하게 된 디지털 튜터 차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NS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SNS에 의해서 SNS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현재 SNS 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어떤 SNS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그럼 SNS는 무엇일까요? 위키백과에 검색해보니 SNS랑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줄임말로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럼 SNS를 누가 얼만큼 이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MC 미디어 2021 소셜미디어 시장 및 현황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별 소셜미디어 이용률을 보면 2021년에 아랍에미레이트가 1위, 그리고 한국이 2위, 3위는 대만이라고 합니다. 세계 평균 사용량이 53.6%인데 우리나라는 국민의 89.3%가 이용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2위의 이용률이라니 SNS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소셜미디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닐슨 코리아 클릭의 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소셜미디어별 순방문자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는 3,766만 명, 네이버 밴드는 1,965만 명, 인스타그램은 1,885만 명, 페이스북은 1,371만 명, 카카오 스토리는 919만 명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SNS 이용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갤럽 마켓 70에서 최근 한 달 내에 혹은 1년 내에 귀하께서 이용하신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항목별로 답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으로 2020년 9월부터 21년 3월까지 만 13세 이상 5,1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유튜브의 경우 10대에서 50대까지 골고루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밴드는 20대에서 50대까지 골고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2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10대와 30대도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도 가장 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저는 5년 전에 예산군으로 귀촌을 했는데요. 예산군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나오는 거는 정부 예산, 추경 예산 등등 돈에 관한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주변에서 SNS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SNS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시나요? 이 장에서는 SNS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맛집을 찾을 때, 여행을 준비할 때, 관심 있는 제품의 정보를 찾을 때, 위치를 찾을 때 등등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바로 검색입니다. 정보, 지식뿐만 아니라 생활의 소소한 것들까지 우리는 쉽게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했을 때 나오지 않는 제품이나 가게는 더 이상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창업은 오프라인 점포, 직원 등 초기 자본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라이브 쇼핑, 인플루언서 등 돈을 들이지 않고도 창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업 비용의 감소는 치열한 경쟁 상태를 만들었고 이것은 SNS 마케팅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1인 브랜드, 1인 기업 등이 늘어나게 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불가능해지자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NS는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최근 네이버에서는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기능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이것 또한 검색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정보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란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네이버에 검색되는 내 업체 정보 및 리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용자들이 내 업체를 얼마나 찾고 있는지 통계도 볼 수 있고 스마트콜, 예약, 주문, 톡톡 등 업체에 도움이 되는 여러 도구들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정보를 간편하게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고 고객에게 알리고 싶은 이벤트나 업체 소식을 업체 홈에서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용자들이 내 업체를 얼마나 찾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거나 주문을 받을 수도 있고 상품을 판매하고 메신저로 고객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새 소식을 연결할 수도 있고 관심 지역에 우리 가게 소개하기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스마트 플레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식당의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 플레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예약이나 주문도 가능하고 홈 버튼도 생기고 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네이버, 구글, 다음, 과거에는 이런 검색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등도 모두 검색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채널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SNS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는 15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 국민들이 쇼핑을 하러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하는 소위 말하는 생활권인 천안, 아산, 홍성, 서산의 SNS 운영 현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1년 10월 기준 코시스에 따른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구는 76,974명, 홍성구는 99,407명, 천안시는 65만 8,107명, 아산시는 32만 3,789명, 서산시는 17만 6,595명입니다.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으면 해당 시군의 채널에 방문하는 방문자 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국내 이용자가 많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2018년 6월 12일에 채널을 개설하였고요. 동영상은 총 213개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비공개 처리를 해놓아서 알 수 없었고요. 지금 첫 페이지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군 유튜브 채널입니다. 가입일은 2020년 6월 22일이고 총 동영상 수는 175개이며 구독자 수는 5.71만 명입니다. 천안시청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2014년 10월 7일에 채널을 개설하였고 동영상은 총 2,451개 업로드 되어 있고 구독자 수는 8.93천명입니다. 아산시청 유튜브 채널입니다. 2015년 7월 9일 채널을 개설하였고 동영상 수는 총 190개 업로드 되어 있고 구독자 수는 2.54천명입니다. 이렇게 채널 아트가 또 시군마다 틀린데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 테마로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산시청 유튜브 채널입니다. 2013년 9월 7일 채널을 개설하였고 동영상은 총 3,594개이며 구독자 수는 1.55천명입니다.
서산시는 특이하게 서산시청 유튜브 채널 외에 서산시 TV라는 채널을 하나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청과 서산시민이 함께 만드는 꿀잼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채널이라고 합니다. 2019년 3월 27일에 개설하였고 동영상 수는 총 407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3.18천 명으로 서산시청의 공식 채널보다 약 2배 많은 수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을 비롯한 홍성, 천안, 아산, 서산 모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널 개설은 2013년으로 서산시청이 가장 먼저 하였고 홍성군청이 2020년 6월 22일로 가장 늦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홍성군이 가장 늦게 유튜브 운영을 시작했고 동영상도 175개로 가장 적게 업로드되어 있지만 구독자가 5.71만 명으로 가장 많다는 점입니다. 2020년 6월에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하였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페이스북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 공식 페이스북입니다. 팔로워는 1.3만 명입니다. 홍성군의 공식 페이스북입니다. 현재 팔로워는 1.8만 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청의 공식 페이스북입니다. 팔로워는 8.4만 명입니다. 아산시청의 공식 페이스북입니다. 팔로워는 4.4만 명입니다. 서산시청 공식 페이스북입니다. 팔로워는 3.5만 명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을 알리는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군, 홍성군, 천안시청, 아산시청, 서산시청 5군데 모두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 모두 최근까지 활발하게 게시글을 올리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 인스타그램입니다. 총 게시글은 637개이고 팔로워는 3,998명입니다. 페이스북과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청의 인스타그램입니다. 총 게시글은 2,061개이고 팔로워는 46.2천명입니다. 아산시청의 인스타그램입니다. 총 게시글은 951개이고 팔로워는 21.4천명입니다. 여기에도 코로나 소식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산시청 인스타그램입니다. 게시물은 총 569개이고 팔로워는 5,886명입니다. 전체 인스타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홍성군, 천안시청, 아산시청, 서산시청의 경우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예산군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하나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글을 업로드할 때 인스타그램으로 함께 업로드라는 버튼만 하나 클릭하면 2군데 채널에 모두 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한 번의 작업으로 2개의 SNS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아직까지 예산군은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네이버 블로그 운영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예산군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현재 업로드되어 있는 게시글은 1,628개입니다. 이렇게 예산군 SNS라고 해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채널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도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홍성군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업로드되어 있는 총 게시글은 6,519개입니다. 예산군의 총 게시글인 1,628개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시청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업로드된 게시글은
19,587개입니다. 아산시청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아산시청은 총 2,046개의 게시글을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서산시청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업로드된 총 게시글은 3,576개입니다. 모든 콘텐츠의 기본, 베이스는 역시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예산, 홍성, 천안, 아산, 서산 5군데 모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블로그 콘텐츠를 만들고 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콘텐츠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5개 시군 모두 SNS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주요 시군의 SNS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4장에서는 SNS 마케팅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를 소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 소비자와 생산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단순한 콘텐츠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찍은 사진, 직접 쓴 글, 직접 만든 동영상은 필수입니다. 타인의 것을 사용하게 되면 유사문서에 걸리기도 하고 저작권 문제에 휘말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타겟 고객의 심리, 행동 등을 고려하여 내가 활용할 SNS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 종교, 코로나19,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 콘텐츠 공유는 자제하고 늘 내 채널의 평판을 관리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는 자료를 올리는 것은 전문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증된 자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음악, 사진, 동영상 등 저작권에 늘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직접 찍은 사진과 직접 쓴 글, 직접 만든 동영상이 필수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생산자가 되기 위해 이제 우리도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5장에서는 크리에이터 되는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몇 가지 콘텐츠 주제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코디네이터로서 스마트 베뉴를 알리고 예산군의 정보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올려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하겠지요. 스마트 베뉴의 시설 정보, 시설 이용 방법, 문의하는 방법 등의 콘텐츠, 스마트 베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진행하고 있는 일 등의 소식을 담은 콘텐츠, 예산군과 관련된 정보와 맛집, 가볼 만한 곳 등을 내용으로 한 콘텐츠, 농촌 마을의 이야기, 도시재생 이야기, 각종 공고 등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한 콘텐츠. 이러한 것들은 예산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봅시다. 콘텐츠 주제를 정하고 이제 기획을 끝냈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야 합니다. SNS 특성상 보여지는 사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로 일하다 보면 스마트 베뉴의 사용 현황 및 결과 보고용 사진들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 업체에 맡기면 좋겠지만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직접 사진을 찍고 가공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튜브에 사진 잘 찍는 법 등을 검색하면 많은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글을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잘 팔리는 글을 쓰는 것이 좋겠지요. 글에 스토리를 더하면 더욱 개성있고 차별화가 될 것입니다. 글을 쓸 때 생생한 생동감을 부려넣기 위해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면 운영하고자 하는 SNS에서 소위 잘 팔리는 글이라는 잘 나가는 글을 벤치마킹해서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시작하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SNS 마케팅은 짧은 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운영을 해야 검색이 되고 고객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아서 지루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콘텐츠가 쌓이게 되면 콘텐츠의 노출이 많아지고 내 채널을 찾는 방문자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SNS 마케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해 봤습니다. 소셜미디어 이용률 전 세계 2위인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SNS 마케팅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 지역 인재 육성 스마트 베뉴 아카데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9단계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을 강의하게 된 디지털 튜터 차유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SNS 마케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NS 마케팅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와 멸치 앱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는 스마트폰으로도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제대로 잘 활용한다면 다양한 방면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멸치 앱은 템플릿을 활용하여 누구나 아주 쉽게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영상 편집, 스마트폰 화면 녹화, 멸치 앱 사용 방법, 그리고 영상 제작 실습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의 기능과 설치하기, 기본 설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까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의 기능을 전부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거나 처음 들어보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는 네이버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해외에서 만든 프로그램의 경우 사용하다가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의 경우 국내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류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궁금증에 대해 질문하고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모드에서는 라이브 방송, 비디오 촬영, 사진 촬영 모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서는 촬영 전에 라이브 또는 비디오, 포토 모드 중에서 선택하여 원하는 모드를 이용해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녹화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멀티 스트림, 유튜브, 아프리카 TV, 네이버 TV, 네이버 밴드, 네이버 쇼핑 라이브 등의 계정을 연결하거나 RTMP를 연동하여 최대 6개의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 라이브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습니다. 마이 스튜디오에서는 나의 방송 화면에 사진, 영상, 음악, 텍스트, 웹을 추가하고 시청자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방송 전에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면 인트로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 캐스트를 통해 내 핸드폰 화면을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공유하며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 챗 기능은
앱 내에서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방송 플랫폼에 별도로 접속하지 않아도 채팅과 슈퍼챗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이펙트, 인터랙티브 감정 이펙트와 다양한 효과를 사용해서 감정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티드 텍스트 템플릿을 활용하여 손쉽게 텍스트를 추가하여 나의 라이브 채널을 브랜딩하거나 다양한 정보성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에디팅을 통해 간단한 편집과 다양한 이펙트로 개성 있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는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편집 기능의 경우 PC에서는 불가능하고 모바일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안드로이드 폰을 기준으로 준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검색하신 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버전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이죠. 이곳에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검색하시고 설치를 눌러주십시오. 컴퓨터에서는 네이버 검색창에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검색하시고 PC 윈도우 10 64비트라고 써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컴퓨터의 경우 네이버에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검색하고 PC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컴퓨터의 경우 최소 윈도우 10 이상의 메모리가 8기가 이상 되어야 하는 등의 최소 사양 기준이 있으니 이것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치가 끝났으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위에 프로필을 누릅니다. 내 프로필 이름 옆에 톱니바퀴처럼 생긴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설정에서 일반 부분에 워터마크 숨기기에 체크합니다. 커스텀 RTMP 송출 시에 프리즘 워터마크가 항상 노출이 되는데 이것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여기 일반 목록에 워터마크 숨기기 이 부분을 활성화시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다른 앱 위에 표시 허용 이 부분도 활성화시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스크린캐스트 및 백그라운드 송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보면 실험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내 채팅 포함 송출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도록 합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채팅이 포함돼서 실시간 채팅 내용이 송출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첫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라이브 모드에서 레디를 클릭합니다. 채널을 선택하세요라는 글씨가 써 있고 그 바로 옆에 동그란 프로필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곳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방송 플랫폼 선택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렇게 방송 플랫폼 선택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추가를 누르면 여러 가지 방송 채널이 나오고 원하는 채널에 로그인을 해서 계정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두 군데 이상 동시 송출을 원한다면 여기 다중 송출 부분을 활성화시키도록 합니다. 다시 라이브에서 레디 버튼을 누르면 왼쪽 부분에 해상도가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해상도를 클릭하면 화질 옵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화질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해상도는 360, 480, 720, 1080이 나오는데 숫자가 클수록 화면의 크기가 크고 화질이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빠르고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것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방송을 보는 것에는 720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니까 720으로 설정을 합니다. 해상도를 설정하였다면 그 다음 프레임 속도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프레임 속도는 딜레이 없이 얼마나 빠르게 실시간으로 영상이 전송되는지 그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30으로 설정하면 일반적인 방송을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게임 방송과 같은 것을 하고자 한다면 60 이상으로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라이브, 레디, 화질 옵션, 해상도에서 720, 프레임 속도에서 30을 설정해 줍니다. 이번에는 라이브에서 레디, 그 다음 화질 옵션에서 화질 자동 조절 옵션 사용함을 클릭합니다. 여기 화질 옵션의 첫 번째에 있는 이 부분을 사용함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화질 자동 조정 옵션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최적의 화질로 자동으로 조절되어서 송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저장 해상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말하는 동영상 저장 해상도라는 것은 비디오 모드에서 직접 영상을 찍은 후에 저장하거나 비디오 모드에서 영상을 편집한 후에 저장하는 결과물에 대한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라이브 방송에서의 해상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화면 우측에 있는 프로필을 클릭하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한 후 나오는 설정 목록 중에 내려가다 보면 비디오 설정 목록에 동영상 저장 해상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정 목록 중 비디오 설정에서 동영상 저장 해상도 클릭하셨나요? 360, 480, 720, 1080이 나옵니다. 이 중에 가장 해상도가 높은 1080을 클릭합니다. 이 해상도는 라이브 방송의 해상도가 아니라 동영상을 저장하는 것, 비디오 모드에서 사용하는 해상도이기 때문에 가장 큰 1080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기본 설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 장에서는 영상 편집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불러오는 것, 비디오 편집 기능을 사용하고 드래프트 저장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편집은 컴퓨터에서는 불가능하고 모바일, 즉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편집을 위해 비디오로 카메라를 이동합니다. 여기 모드에서 비디오 모드를 선택하고 그 옆에 왼쪽에 있는 동그란 사진을 클릭하면 이렇게 내 갤러리 내에 있는 비디오 영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갤러리에 있는 것들 중에 원하는 편집을 하고자 하는 영상을 선택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 개의 영상을 불러와서 편집할 수도 있고 영상들을 분할하거나 복사하는 등의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불러오면 편집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영상 편집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편집해서 만들 수 있는 영상의 길이는 최대 30분입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편집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다듬기입니다. 다듬기는 흔히 말하는 컷 편집입니다. 영상 클립을 분할하거나, 즉 자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영상이 보이는 크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틱톡이나 쇼츠와 같은 세로 영상의 9:16, 일반적인 가로 영상인 16:9, 인스타그램과 같은 곳에서 주로 사용하는 1:1 등의 영상이 보이는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가락 2개를 이용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크기 비율을 선택하거나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영상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배경색은 화면의 빈 공간인 부분에 영상과 같은 배경 화면이나 또는 다양한 색상의 배경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영상의 크기가 꽉 차게 있는데요. 이 영상을 만약 16대 9나 9대 16으로 만들게 되면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 뒤에 생기는 빈 공간에 넣는 컬러 또는 사진, 이것을 배경색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환 효과입니다. 전환 효과는 영상의 클립과 클립 사이에 화면이 바뀔 때 사용할 수 있는 효과 등을 말합니다. 페이드, 디졸브,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등의 화면이 어떻게 바뀔지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컬러 필터입니다. 여기 이 컬러 필터. 이 컬러 필터 내에서는 영상에 전체적으로 내추럴, 셀피, 비비드, 웜, 쿨, 필름, 흑백 등의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속에서는 되감기 0.5배속, 1배속, 2배속, 3배속 등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악에서는 프리즘 라이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악이나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길이보다 음악이 짧을 경우 반복 재생도 가능합니다. 음량은 편집 중인 영상의 소리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음소거를 해서 내 영상의 소리를 완전히 없애거나 또는 볼륨을 크게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상 효과는 내가 적용하고 싶은 부분에서 원하는 효과를 길게 눌러주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터치 효과. 터치 효과는 여러 가지 스티커 같은 효과인데요. 스티커랑 다른 점은 이 화면에 내가 원하는 곳을 터치하면 그곳에 효과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티커가 또 있는데요. 스티커의 경우 원하는 스티커를 클릭하면 영상에 삽입이 되고 크기나 위치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그리기는 영상 화면 위에 직접 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능하고, 텍스트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글꼴과 색상을 이용해서 글을 써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가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과 다른 점은 바로 이 자막 부분입니다. 이 자막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기본 자막은 물론이고 클로바 자동 자막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클로바 자동 자막을 클릭하면 영상 전체 또는 현재 선택된 클립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자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의 이런 다양한 영상 편집 기능을 활용해서 개성 있는 나만의 영상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는 또 드래프트 저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내가 작업하고 있던 내역과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작업 중이던 파일은 메인 화면에서 프로필을 클릭하면 영상을 편집했던 내역의 리스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생깁니다. 이때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한 후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편집을 클릭하면 이전에 편집했던 내용 그대로 이어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재편집을 해야 하거나 편집하는 도중에 멈추었다가 추후 다시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간혹 내 스마트폰에 영상을 녹화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기능은 저처럼 스마트폰 사용법을 강의하다 보면 꼭 필수인 기능이기도 한데요. 이번 3장에서 내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할 때 스마트폰과 내 얼굴을 동시에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 얼굴이 보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폰 후면의 상황을 함께 녹화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보고 이 카메라 설정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비디오에서 스크린 녹화창 왼쪽 상단에 여기 이 왼쪽 상단에 보면 전면, 후면의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를 선택하면 내 얼굴이 보이게 촬영이 되는 것이고, 전면 카메라를 선택하면 스마트폰 뒤에 있는 카메라가 비춰지는 장면을 보이게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면 카메라를 사용 시 화각을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1과 0.3이 있는데 이렇게 더 가까이 보이는 것, 또 멀리 보이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설정을 미리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비디오를 선택한 후 화면을 왼쪽으로, 비디오에서 화면을 왼쪽으로 쭉 밀어줍니다. 그러면 마이 스튜디오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오른쪽 위, 이 부분에 스크린 녹화,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프리즘 라이브로 녹화 또는 전송을 시작하겠습니까? 라는 알림창이 나오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 얼굴이 동시에 녹화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왼쪽 위에 여기 목록 보면 카메라 온 오프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카메라를 오프를 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스마트폰의 화면만 녹화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온으로 변경하면 스마트폰 화면과 내 카메라에 보여지는 대상을 함께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온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 화면과 여기 작게 보이시죠? 내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찍혀지는 영상을 함께 동시에 녹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이크 온을 하게 되면 내가 말하는 소리나 외부 소리를 함께 녹음하게 되는 것이고요. 외부 소리를 녹음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소리만 녹화하고 싶다면 마이크를 오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오디오는 스마트폰에서 출력되는 소리를 말합니다. 오디오 온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같이 녹화하게 되고 오프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출력되는 소리를 녹음하지 않고 오직 화면만 녹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녹화가 끝난 후에는 요 오른쪽 끝에 있는 녹화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의 카메라, 마이크, 오디오, 녹화 종료라는 이 목록은 왼쪽 끝에 여기 있는 이 왼쪽 끝에 화살표를 누르면 작게 축소가 되고 다시 클릭하면 목록이 활성화됩니다. 녹화가 종료되면 저장을 하거나 공유할 수 있고 바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거나 공유 또는 오른쪽 위를 눌러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멸치라는 앱의 사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는 내 핸드폰에서 사진과 영상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멸치에서 제공되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퀄리티 있는 영상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멸치 앱은 모바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폰은 템플릿이 다양하고 컷 편집이 가능한 이런 간단한 편집이 가능한데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편집이 불가능하고 템플릿도 안드로이드 폰에 비해 적게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멸치를 검색한 후 이렇게 멸치를 검색해서 설치를 하십시오. 멸치 앱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아주 쉽게 짧은 오프닝 영상, 클로징 영상, 임팩트 있는 광고 영상, 썸네일 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이용해서 영상 제작을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영상을 이어붙이거나 스티커, 필터 효과를 적용하고 배경음악, 효과음을 삽입하는 등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 멸치 앱은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클릭하면 템플릿이 나오고 그 템플릿 안에 내 사진이나 영상을 넣어주고 텍스트만 변경하면 저절로 영상이 하나 제작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을 확인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멸치 앱을 활용해서 썸네일, 오프닝, 클로징 영상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네이버 프리즘 라이브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네이버 프리즘 라이브의 비디오 영상 편집 기능을 활용하여 나만의 개성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네이버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와 멸치 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방법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 지역 인재 육성 스마트 베뉴 아카데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9단계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라이브 방송을 강의하게 된 디지털 튜터 차유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네이버 프리즘 라이브와 멸치 앱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라이브 방송 전에 알아야 하는 것들로부터 라이브 방송 준비, 라이브 영상 주소 공유하기, 스크린캐스트 방송, 기획, 실습의 순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안정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라이브 방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니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것은 모바일로 특히 진행하는 것은 스마트폰에게 매우 무겁고 힘든 작업입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에 비해서 CPU 및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에서 영상을 가져오고 화면에 영상을 띄우고 또 그 영상을 인코딩하고 인코딩된 영상을 그 조각을 네트워크로 전송을 해야 하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스마트폰에게는 버거운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선으로 이용하는 컴퓨터에 비해 네트워크가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내에서 만들어진 영상 조각들을 라이브 플랫폼으로 보낼 만큼 네트워크 대역폭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영상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마철에 역류하는 우수관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방송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조금씩 낮춰보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해상도가 높거나 프레임 레이트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에게는 더 힘든 작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1080보다는 720이 안정적이고 프레임 레이트의 경우 60보다는 30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의 앱에 화질 자동 조정 옵션을 꼭 켜두셔야 합니다. 라이브 모드에서 레디를 클릭하면 왼쪽에 해상도 부분을 클릭합니다. 여기 이 레디를 클릭하면 이렇게 해상도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해상도 부분을 클릭하면 화질 옵션이 나옵니다. 이 화질 옵션에서 화질 자동 조정 옵션이라는 곳을 사용한다 라는 것으로 활성화를 시킵니다. 이 기능은 네트워크 대역폭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설정한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화질을 조금씩 저하시켜 영상의 크기를 줄이게 됩니다. 이 줄어든 영상의 크기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영상이 서버로 잘 전달이 되고 시청자들에게 영상이 끊겨 보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네트워크가 충분히 좋은 곳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셔야 합니다. 화질 자동 조정 옵션을 켜둔 경우 해상도별, 즉 1초의 길이의 영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네트워크 용량은 1080일 때 0.1에서 6메가, 720일 때 0.1에서 4메가, 360일 때 0.1에서 1.5메가가 필요한데 라이브 방송을 하는 곳의 네트워크가 이 용량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질 자동 조정 옵션을 켜둔 경우에 사용되는 단위 용량을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에 영상을 전송하는 것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화질 자동 조정 옵션으로 영상이 잘 전송되어 끊기지는 않더라도 네트워크가 충분하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품질의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네트워크가 충분히 좋은 곳에서 방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곳의 네트워크가 용량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가급적 와이파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사의 무선 데이터보다는 와이파이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의 경우 다운로드를 할 때 134.4, 업로드를 할 경우 154.2, LTE 등 데이터 네트워크의 경우 다운로드를 할 때 89.2, 업로드를 할 때 17.8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것은 데이터 네트워크보다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업로드 대역폭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훨씬 대역폭이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이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서버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운로드보다는 이 업로드 속도가 중요하게 됩니다. 보통 데이터 네트워크의 경우 업로드 속도가 다운로드 속도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고품질의 라이브 방송을 위해 사용 용량의 2배 수준인 네트워크 대역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상도 1080 1초 영상의 경우 최대 6메가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2배인 1초당 12메가의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신사 무선 네트워크보다는 와이파이를 이용하기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는 이미지, 동영상, 웹소스 등 오버레이 하거나 컬러, 스티커 등의 이펙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오버레이와 이펙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방송 품질이 그만큼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면 CPU 등 기기의 자원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의 사양에 따라서 방송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을 인코딩하고 전송하는 기능에도 CPU나 메모리 등의 기기의 자원을 사용하기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방송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시간 방송으로 발열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발열이 발생하면 CPU나 메모리 등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 라이브 방송 처리에 지연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S21의 모델의 경우 발열이 일어나면 핸드폰이 셧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라이브 방송이 중단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니까 이런 발열에 유의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많은 기능을 사용하거나 장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 과부하돼서 발열이 심해지고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와이파이가 아닌 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방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전에 내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를 미리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분들 중에 나는 분명 데이터 무제한으로 알고 있었는데 속도가 굉장히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확인할 때 이 무제한 요금제의 정책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사용이 무제한이기는 하지만 하루에 100GB를 초과할 경우 당일 인터넷이 최대 100메가로 동일한 속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0기가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은 인터넷 속도가 100메가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최대 100메가이므로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적은 속도의 네트워크로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업로드 속도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안정적인 라이브 방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의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진짜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이브 방송 전에 스마트폰에 다른 어플들, 다른 앱은 모두 종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앱을 열어두게 되면 열어둔 앱들이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 스마트폰의 CPU 및 메모리 자원 등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CPU와 메모리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외에 다른 앱은 모두 종료한 후에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라이브 방송을 위한 스마트폰은 최신의 고사양 스마트폰을 이용하길 권장합니다. 스마트폰이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최신의 고사양 핸드폰의 경우 동일한 사용에서 보다 빠르고 적은 발열로 라이브 방송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을 할 때 해상도는 1080과 720 중에 720을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모바일 방송을 하게 되고 우리가 보통 핸드폰으로 방송을 보거나 PC로 방송을 보게 되는데 이 핸드폰과 PC로 방송을 시청하는데 720 정도만 돼도 충분하기 때문에 72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이고 좋은 품질의 라이브 방송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기 전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채널을 연동하는 종류와 방법, 갑자기 전화나 문자가 오는 것에 방해받지 않고 방송을 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가로 또는 세로 화면에 방송을 하는 방법을 차례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채널에 연동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간편하게 로그인을 통해서 연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TV, 밴드, 네이버 쇼핑 라이브, 브이라이브, 나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치, 아프리카 TV, 카카오 TV의 경우 로그인을 통해 쉽게 라이브 방송 채널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RTMP 연결을 지원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들은 RTMP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통해 라이브 방송 채널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그인을 통한 채널 연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유튜브, 네이버 TV, 페이스북, 밴드 등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라이브 방송이 송출되기를 원하는 플랫폼으로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 모드에서 레디를 클릭하면 채널을 선택하세요 라는 글씨가 뜹니다. 여기 옆에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송 플랫폼을 연결하는 창이 뜹니다.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원하는 플랫폼을 선택해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연결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에 로그인하는 창이 뜹니다. 이 유튜브 플랫폼에 로그인하기 위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앱 권한, 부여에 관한 위임, 앱 권한 허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허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의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라이브 방송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개를 하게 되면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고 이 미등록의 경우는 링크를 전달한 사람,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일부 공개이고 비공개는 나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모두 되었다면 이 라이브 모드에서 이 고 라이브라는 것이 노랗게 활성화가 되고요. 이 고 라이브 버튼을 누르면 방송이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인 RTMP 정보 입력을 통한 채널 연동 방법입니다. 똑같이 라이브 모드에서 레디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선택하세요에서 왼쪽 이 동그란 모양을 클릭합니다. 방송 플랫폼 연결하는 창이 뜨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오른쪽 하단 맨 아래에 있는 커스텀 RTMP 더하기 버튼이 있는 곳이 있죠.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스트림 키와 스트림 URL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의 라이브 방송 연결 리스트에 있는 주요 플랫폼의 경우에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스트림 URL 프리셋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바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에서 리스트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리스트에 없는 그 외의 영상 플랫폼의 경우 RTMP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에 전화가 문자가 오는 등 다른 용무를 보아도 이 라이브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라이브 방송을 위한 설정을 해야 합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의 내 프로필 옆에 있는 설정을 클릭합니다. 일반 목록에 있는 다른 앱 위에 표시 허용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 메뉴에 들어와서 밑으로 쭉 내리면 일반 메뉴가 있거든요. 그 일반 메뉴 밑에 다른 앱 위에 표시 허용을 설정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것을 클릭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활성화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가로 세로 방송 화면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라이브 방송을 하기 전에 세로 화면으로 방송을 할 것인지 가로 화면으로 방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꼭 선택을 하고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스마트폰의 화면 방향 잠금을 해제합니다. 만약에 화면 방향 잠금이 해제되어 있지 않으면 가로 세로 화면 방향이 전환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잠금 해제를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기본 기능이니까 거기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가로 세로 영상 중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준비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화면이 변경된 것을 확인한 후에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된 후에는 가로 화면, 세로 화면의 방향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전에 원하는 방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로 화면의 경우 이 레디 방송하는 부분이 이 클릭하는 버튼이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가로 화면으로 전환이 제대로 되었다면 오른쪽 끝에 시작하는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라이브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곳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라이브 영상 주소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어디에서 복사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모바일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 라이브 모드에서 레디 버튼을 클릭하고 이렇게 라이브 준비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라이브 채널 연결하는 곳에서 채널을 선택하세요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고 방송 플랫폼 연결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유튜브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선택하고 유튜브 연결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 로그인을 한 후에 유튜브 계정 액세스 허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여기 공개 범위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하단에 고 라이브 버튼이 노란색으로 활성화됩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여기 공유하는 아이콘 보이시나요? 여기 오른쪽에 공유 아이콘. 이 공유 메뉴 레이어에서 링크 복사 클릭합니다. 여기 고 라이브의 오른쪽 위에 이 공유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다른 채널로 바로 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 이 주소를 복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 링크 복사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클립보드에 URL이 복사가 됩니다. 자, 이 복사된 URL을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등으로 붙여넣기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라이브가 중간에 끊기고 새로 다시 시작하게 되면 이 주소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 URL 주소가 새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태나 여러 가지 이유로 라이브가 예기치 않게 종료되는 경우 방송이 다시 시작되면 URL이 변경된다는 거, 이걸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 컴퓨터에서 영상의 URL을 만들고 복사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마 실제 사용할 때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C로 직접 이렇게 만들 일은 적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법을 더 많이 확인하시고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컴퓨터에서 처음 유튜브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여기 우측 상단에 이렇게 내 프로필과 여기 이 카메라 모양, 더하기 모양이 있는 데를 클릭하면 동영상 업로드,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걸 클릭하면 유튜브 스튜디오의 창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 창이 보이게 되거든요. 여기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이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스트림 수정 안내창이 열립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라이브 방송의 제목, 공개 범위, 그리고 설명, 썸네일인 미리 보기, 이미지 등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작성한 후에 저장을 클릭합니다. 자, 라이브 방송의 제목, 공개 범위, 설정이 변경된 것을 확인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저장 변경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 이후에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클릭해서 URL을 복사합니다. 여기 PC 버전의 위쪽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공유하기 아이콘이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URL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와 같이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공유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유튜브 스튜디오 아래 여기 보면 여기 스트림 키와 스트림 URL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모바일로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복사한 후에 핸드폰에 직접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주소를 입력을 해서 복사를 해서 우리 모바일로 와서 네이버 여기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입력을 할 것이에요. 여기 보면 PC에서 스트림 키를 복사한 다음에 모바일 여기 수동 입력 이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스트림 제목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스트림 제목은 방송 제목이 아니라 그냥 이 스트림의 종류, 내가 그 시작하고 있는 스트림의 종류에 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이브 방송 제목이 아니라 그냥 해당 설정을 식별하는 것 뿐이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아까 복사해온 것을 이렇게 여기 스트림 URL 그리고 스트림 키 이 부분 이렇게 복사된 것을 넣게 됩니다. 이때 라이브 방송 URL을 전달할 때 여기에서 다 되면 일단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스트림 URL, 스트림 키를 적용했고 확인한 후 저장을 하면 자, PC에서 설정한 제목이 방송에 사용이 되고 여기 고 라이브 버튼이 또 활성화가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라이브 방송에 URL을 전달할 때, 주소를 전달할 때 유튜브 채널에 URL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트워크나 핸드폰의 문제로 인해 갑작스럽게 라이브 방송 주소가 새로 생성이 되거나 변경이 되었을 때 시청자가 내 유튜브 채널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새로 고침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이브 방송으로 직접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 URL을 전송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 URL 뿐만 아니라 내 채널의 주소도 함께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이 유튜브 채널에 노출이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방송이 시작한 후 유튜브 채널에 송출이 되기까지 약간의 딜레이가 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다양한 효과를 사용해서 인트로 영상, 마이 스튜디오, 필터와 이펙트 등을 이용해 더 품질 좋은 방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캐스트는 내 스마트폰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원하는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스트림캐스트는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기를 눌러놓지 않으면 활성화가 되기 전에는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 라이브 방송은 시작을 클릭한 후에 왼쪽으로 슉 넘기면 이렇게 마이 스튜디오가 나오고요. 오른쪽 위에 이 스크린캐스트를 클릭합니다. 스크린 방송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핸드폰 화면에서 있는 것을 방송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모바일 전용 게임 같은 것을 라이브로 방송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카메라 온 오프를 통해 내 얼굴이 보이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 실시간 채팅창이 보이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 온 오프를 통해 내 목소리나 외부 소리를 방송할 수 있고 오디오 온 오프를 통해서도 스마트폰 내에서 출력하는 소리를 방송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다음 스크린캐스트 오프를 누르면 내 핸드폰 화면 전송이 끝나고 카메라가 비추는 화면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원활한 라이브 방송을 위해 먼저 기획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떤 주제로 어떤 형식으로 방송할 것인지 방송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라이브 방송 썸네일, 즉 미리 보기 화면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썸네일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멸치 앱을 통해 간단하게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고 라이브 위에 이 링크 버튼, 공유하기 버튼 위에 여기 이 사진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이 부분에 썸네일을 저장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준비해 둡니다. 보여줘야 하는 사진, 동영상, 배경음악 등을 설정해 두고 텍스트나 로고도 미리 작성을 해두고 방송 도중에 이 마이 스튜디오에서 필요한 것들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마이 스튜디오에 방송 내용을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기획한 것에 맞추어서 준비가 모두 되었다면 이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각자 라이브 방송을 실습해 보도록 합시다. 멸치 앱을 통해 썸네일을 만들고 라이브 방송에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한 미디어, 사진, 음악, 텍스트 등 마이 스튜디오의 순서대로 준비를 해 놓습니다. 라이브 방송 URL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라이브 방송 URL과 내 채널의 URL을 함께 공유하도록 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해상도, 다른 앱 위에 표시 허용 설정, 화질 자동 조정 옵션, 방송 화면 가로, 세로 방향 설정 등을 확인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이용해 라이브 방송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